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비논증적 설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논증을 할 수 없는다는 거죠. 비논증이니까. 이런 설득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이제 논증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동의를 얻거나 주장을 관철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이야기하고요. 또 오류라는 것은 주장을 설득하기 위해서 설득하기 위해서 잘못된 논증이라도 제시하는 거. 잘못된 논증이라도 제시. 이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 전제가 숨어있는 추론은 이런 거죠. 지금 네가 한 행동은 나와 다른 사람을 기만한 행동이었다. 기만적인 행동은 벌받아야 하는 나쁜 행동이다. 그러므로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쓰는 거죠. 그러니까 너는 벌을 받아야 한다는데 전제적인 게 다른 사람을 기만하는 행동이었다.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어떤 그 전제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없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의 그런 행동은 기만적인 행동이었다. 그다음에 너는 그래서 벌 받아야 된다. 이렇게만 쓰면 안 된다는 거죠. 이렇게 쓰려면 이 중간에 근거가 되는 기만적인 행동은 벌을 받아야 하는 나쁜 그 행동이다. 이걸 집어넣어야 되겠죠. 2번이 빠져버리면 이게 비논증적이라는 거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득적 정의. 설득적 정의는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낱말의 정서적인 의미를 사용하는 거예요. 설득적 정의. 이거는 낱말의 정서적인 의미. 이걸 이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자유주의자를 악한 범죄자들의 권리를 위하여 무고한 피해자들의 권리를 희생시키기 원하는 사람이다. 이런 식으로 자유주의자를 평가하는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설득적 설명이 있어요. 설득적 정의가 있고 설득적 설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겉으로 보기에는 객관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그 설득적 그 설명 예를 들면 그녀는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치사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녀는 자기중심적, 이기적, 치사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했다. 이거는 뭐예요? 그녀가 한 행동을 설명하고 있는 듯 하지만 상대방에 대한 어떤 부정적인 태도 이런 것을 심어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설득적 비교라는 게 있어요. 설득적 비교. 이것도 이제 왜곡하기의 유형인데 피부가 하얗고 고운 진실을 두고 친한 짝꿍 아롱이가 진실이 피부는 백옥 같아. 어떤 때는 새벽에 내린 흰눈이 생각날 정도야. 라고 이야기하고 진실을 미워하는 맹순이는 진실이 갠 창백한 시체 같아. 어떤 때는 허연 고래기름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두 사람의 그 관점 자체가 한쪽은 되게 베스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한쪽은 되게 월스트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가장 좋다, 가장 나쁘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부정적인 느낌이죠. 부정적 느낌. 이 부정적 느낌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깎아내리려는 느낌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완고가법 있죠. 완고가법. 이건 이제 둘러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완고가법. 그래서 그 외국의 지도자에 대한 암살 기도를 그를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다. 이런 식으로. 무력화하기 위한 시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고요. 테러 조직의 구성원도 자유의 투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렇죠. 또 신문기사의 납세자의 세금 인상이라는 표현보다는 정부의 세입 중대 이렇게 써버리면 이제 같은 표현이지만 조금 더 부정적인 어떤 돌려서 이야기한다고 볼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풍자입니다. 풍자, 세타이어라고 하는데, 이 풍자는 좀 돌려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돌려서. 그렇게 이제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뭐 추천서를 쓸 때, 김똑똑 씨는, 능력 있는 사람에게 추천합니다. 이렇게 할 경우에는 잘 고용하지 않겠죠? 그래서, 또 추천서에 써 있는 김똑똑 씨는 지금까지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또 김똑똑 씨는 자기의 이해타산을 계산하는데 탁월합니다. 이렇게 쓰면 상당히 부정적이죠. 이해타산을 계산한다. 이런 것들이 풍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복합 질문이라고 하는 게 또 있죠. 복합 질문. 복합 질문. 이 복합 질문은 뭐예요? 영구가 맹구에게 항상 그렇게 도박을 좋아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을 듣는다면 맹구가 실제로 최소한 한때는 도박을 좋아한 적이 있다라고 가정을 하겠죠. 그래서 맹구가 예라고 대답하든 아니라고 대답하든 성립할 수 있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밴드에서 드럼만 치는 그런 고등학생 아들에게 부모가 대학 갈래 안 갈래? 라고 물어보진 않고 어느 대학 갈래?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는 거부할 수 없는 그것을 사실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말끝 흐리기라는 것도 있어요. 말끝 흐리기. 이거는 내기에서 양쪽에 다 거는 경우처럼 애매한 표현을 쓰는 거죠. 애매한 표현. 이걸 써서 양다리를 걸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설문에 응한 100명의 치과 의사 가운데 80명은 자신의 환자가 껌을 씹기 원할 때 무설탕 껌을 추천합니다. 이렇게 써놨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말끝을 흐리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설문에 응한이라는 표현이죠. 이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선택된 치과 의사가 응했는지를 알 수가 없죠. 무작위로 치과 의사를 선택했는지, 당분이 있는 껌을 씹는 것에 대해서 비판적인 의사만 골라내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말끝 흐리기입니다. 뭐 그 나라의 99%가 치과 의사가 이 광고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설문에 응한 사람만 답을 하기 때문에, 또 두 번째는 자신의 환자가 껌을 씹기 원할 때라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이 표현은 치과 의사가 무설탕 껌을 씹는 것이 껌을 아예 씹지 않는 것만큼 치아에 좋다고 추천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무설탕, 무가당 이런 게 있죠. 무설탕. 영어로 이제 수거 프리라고 하는데, 설탕이 아예 없다. 무가당. 설탕을 첨가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죠. 이 두 개가 이제 상당히 혼동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만일 당신의 환자가 껌을 씹기 원하면 설탕이 있는 껌을 권하겠습니까? 아니면 무설탕 껌을 권하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써야지 정확하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폄하하는 거예요. 폄하. 폄하하기는 깎아내리는 거죠. under evaluate. 그래서 주장의 중요성을 평가절하하거나 훼손하는 유형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이런 것을 이제 평가하는 거죠. 아니에요. 나는 그 책을 실제로 읽지는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무엇을 말하려는지 정확히 알 수 있었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또는 뭐 지난번 삭스리표 살충제 공장에 있던 유해가스 누출 사건은 비극적이었다. 그러나 살충제 공장이 수백만 명을 먹여 살리는데 도움이 된 녹색혁명이 없어서는 안 될 부분이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하면 이제 중요한 일을 했기 때문에 문 닫을 수 없다라는 의미로 이제 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대리증명이라는 게 있어요. 대리증명. 이 대신에서 이제 증명하는 거죠. 대리증명이니까. 그러니까 뭐뭐를 아는 것은 명백하다. 라는 표현이 전혀 명백하지 않은 주장 앞에 붙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는 이제 명백하다고 믿으면 안 된다는 거죠. 뭐 연구 결과에 따르면 뭐뭐이다라는 표현은 광고에 많이 나타나죠. 실제로 얼마나 많이 연구했는지, 얼마나 훌륭한 연구했는지, 누가 연구했는지는 알려주지 않는 거죠. 그런 것을 말하는 거고요. 자, 고정관념. 사람들을 한 집단으로 묶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이 고정관념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성이 경영과 관계된 결정을 내리는데 끼어들어서는 안 된다. 여성은 너무 감성적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고정관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그 고정관념의 출처가 이제 되게 많은데, 대중적인 문헌 이런 것이 이제 어떤 고정관념의 출처가 되는 거죠. 그런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백인은 19세기 중엽까지는 로키 산맥 동부의 대초원에서 살고 있는 아메리칸 인디언을 되게 고귀한 사람으로 생각했지만, 인디언 땅을 차지하려는 백인의 욕망이 커지면서 백인과 인디언의 갈등이 고조되죠. 대중적 문헌은 인디언을 인간 이하의 동물로 막 묘사하기도 시작하고요. 이런 것들 다 이제 고정관념입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어요. 또는 이제 우리가 뭐 하나 다른 예를 들면, 맥주 마시면 간암에 걸려. 자, 이것도 고정관념인 거죠. 맥주를 뭐 마신다고 해서 반드시 이렇게 걸리거나 이런 건 아니니까요. 자, 그다음에 과장. 과장은 말 그대로 이제 좀 지나치게 확대나 줄이는 거죠. 축소 해석을 하는 거. 그래서 파시스트란 말을 고등학생인 딸을 밤에 나가지 못하게 하는 부모를 가리키기 위해 사용하는 것도 과장이죠. 파시스트. 그다음에 백남준은 정말 믿기 어려울 만치 독창적인 예술가다라는 표현은 강한 주장이지만 과장은 아니죠. 백남준 비디오 아티스트가 상당히 독창적이죠. 그림이라든가 이런 거. 근데 백남준은 역사상 가장 독창적인 예술가다라는 주장은 과장이 문턱을 넘어선다는 거죠. 그런 것들도 과장의 한 부류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많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여러분 A씨의 택시기사와 흥정하는 것은 속으려고 작정하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라는 말이 지나친 주장이라고 웃어 넘길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과거의 북경의 택시기사들은 흥정할 때 속이려는 경우가 많은 거죠. 과거 북경의 택시기사들과 흥정하는 것은 속으려고 작정하는 것이다. 이건 아니겠죠. 그러니까 자기는 속았다고 생각을 하지 않는데 이런 기름의 리터 같은 것을 좀 조작을 한다든가 이런 것이 대표적인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과장과 관련된 이야기까지 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하셔가지고요. 여러분 글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